안녕하십니까. 달리는 의사 8000m 김학윤입니다. 오늘 제 채널의 문을 처음 열면서 아주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1978년 예과 1학년 때 의과대학 산학부 신입생 때 사진입니다. 당시 컬러 사진이 없던 때 흑백 사진으로 추억의 귀한 사진이지요. 도봉산 선인봉 박쥐 코스를 오르던 19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로부터 45년 뒤인 2023년 거제 100km 산길을 달려온 64세의 저입니다. 제가 올해가 만 67세가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64세 때인 저 때도 청년이라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흑백 사직 속 저는 대학 산학부 신입생으로 당시 바위에 처음 입문해서 선배를 따라 바위를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보시면 신발 있죠. 신발도 요즘같이 날렵한 암벽화가 아니고 투박한 등산화 크레타입니다. 요즘 암벽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찌 저런 걸로 암벽하냐고 원시시대 취급합니다. 또 자세히 보면 몸에 이 자일 하나 달랑 두르고 있어요. 흔히 몸자, 이 밧줄 로프를 독일어로 자일이라고 하는데 자일의 앞자를 따서 몸자라고 하죠. 안전벨트도 없었는데 당시는 안전벨트도 많지 않아서 선등, 톱 쓴다 그러죠. 경험 많은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 톱은 위험하기도 해서 안전벨트 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 세컨이라 하죠. 세컨은 추락해도 떨어져도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위험이 좀 덜해서 안전벨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때 신입생으로 바위를 배우는 상태라 세컨이고 그래서 안전벨트 안 하고 몸자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톱을 썼던 선배 두 분이 추락하면서 실패하자 선배가 저더러 톱을 서보라더군요. 그간 많진 않지만 서너 번 바위에서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었기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해보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산악부 선배는 하늘과 같은 존재라 선배의 부름을 받고 전 망설임 없이 톱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바위에 입문해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예과 2학년이나 되어서야 설 수 있는 톱을 서보라니 무서운 마음보다는 해보자는 의욕이 더 컸습니다. 여기가 도봉산 그리고 선인봉이지요. 북한산의 인수봉과 함께 산악인들의 요람입니다. 시내에서 보면 도봉산 선인봉이 보이는데 여기 정면 가운데 소나무가 있죠. 이 소나무 아래 바로 박쥐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요 끝에가 박쥐 날개지요. 선인봉 박쥐 코스를 아래서 본 사진입니다. 보통 여기서 확보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날개 끝이고 소나무가 있고 요 가운데쯤 박쥐 동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의욕을 갖고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아래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요 박쥐 바이크의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박쥐 동굴이 있는데 여기 진짜 박쥐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쥐처럼 찍찍찍찍 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죠. 아무튼 여기에 너트 하나 걸고 여기 언더크랙인데 언더크랙을 계속 뜯고 갔어요. 언더크랙이 끝나는 지점이 박쥐 날개인데 여기서 과감하게 밖으로 나와서 날개 상단을 잡고 몸을 끌어올려 하는데 당시 체력도 약하고 근력도 약해서 결국 박쥐 날개를 오르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뭐만큼 떨어진 거죠. 올라가면 요만큼 확보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여기 대롱대롱. 중간에 걸어놓은 너트가 잡아서 바닥까지는 떨어지진 않지요. 요즘은 요 날개 끝에 볼트를 박아놔서 여기서 떨어져 봤자 뭐 얼마 안 되니까 추락에 대한 공포도 적은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그 톱 쓰는 기분은 덜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선등 톱으로서의 첫 추락 경험이었죠. 이때의 쓰라림이란 참 선배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책감, 떨어져 바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든 생각은 죄송함과 자책감이었습니다. 톱을 서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실패는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위 열심히 해서 이듬해는 예과 2학년 때는 박진알게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바위꾼들한테 아주 추억이 많은 이 소나무가 선인봉이 상징과도 같은 소나무가 작년에 태풍으로 부러졌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8000m 김학윤 TV입니다. 이건 제 오랜 아이디가 8000m인데서 비롯됩니다. 2001년도부터 마라톤 상의 경기복 위에 앞에는 달리는 의사들 쓰고 뒤에는 8000m 김학윤이라고 해서 달리면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합니다. 아니 마라톤 하면 42.19km인데 8000m면 8km?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12년 철인 3종을 하기 위해 수영을 처음 배우면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 당시 수영 동호회도 들었었는데 이번엔 8000m라고 하면 아니 수영을 8km나 하세요? 놀라곤 합니다. 제가 1978년 고대 의대 예과 1학년 때 의대 산악부에 가입하고 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산에 대한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제 지금의 인생 철학이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관이 산에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형성되었지요. 8000m는 산의 높이입니다. 자, 이제 8000m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에베레스트는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 그럴만하죠. 에베레스트는 다 아시다시피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에 의해 처음 등정됩니다. 근데 산악인들에겐 이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산이 있어요.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에베레스트가 등정되기 3년 전인 1950년 모르스 엘조우가 이끄는 프랑스 원정대에 의해 처음 등정됩니다. 제가 1978년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인류 최초의 8000m 안나푸르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원정대장이었던 모리스 에르조우가 쓴 등정기지요. 이때 당시 원정대원으로는 그 유명한 가스통 레비파, 리오넬 테레이, 루이 나슈날,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산에 다닌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옛날에는 8000m 하면 8000m 이상은 산소가 부족해서 올라갈 수 없다. 8000m 이상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다. 불가능의 상징이었는데 그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지요. 저는 당시 모리스 엘조우가 쓴 그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산에 많이 다녔다곤 하나 경험이 일천해서 모르는 용어도 많고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또 의사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래 8000m 정신은 어려움에 도전해서 극복하는 정신이다. 내 평생 아이디로 삼자. 그게 19 꿈 많던 청년 시절이었고 지금까지 8000m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를 마치고 종합병원을 거쳐 개원하면서 제 병원 로고에 이 8000m 정신을 담았습니다. 제 병원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녹색 타원이 보이죠? 녹색 타원. 녹색 타원형은 현실이자 한계,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한 발은 원 안에, 한 발은 원 밖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론 현실. 한계를 벗어나 어려움에 도전해서 이를 극복하자. 어려움에 도전해서 극복하자는 정신이 요 한 발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에 도전해서 극복하자는 도전 정신, 그게 8000m 정신입니다. 또한 타원형 안의 현실과 밖의 이상을 조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달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훈련과 부상 대처에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언제나 한계를 넘어 도전하겠다는 제 진로 철학과 인생관을 담았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체력장 1000m 달리기 꼴찌였지만 이 정신으로 울트라 마라톤과 천인 3종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64세에도 100km를 달릴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또 마라토너로서 25년간 쌓아온 부상 없이 달리는 법, 또한 부상이 있을 때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한계를 극복하는 마음가짐을 가감없이 나누려 합니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봉우리를 향하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인생의 8000m를 향해 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달리는 의사 김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